자,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화폐 시간가치라고 되어 있죠. 75쪽에. 화폐 시간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1000만원하고 1년 뒤에 1000만원하고는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뒤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보다는 더 낮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현재 가치로 바꾼다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면 금액이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꾼다면 금액이 더 커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를 할인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를 할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할인한다, 할증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와 똑같이 할인을 하게 되면은 숫자는 작아지고요. 할증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커집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꼭 조심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현재 100만 원이 있어요. 자, 1년 후에 얼마하고 똑같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편의상 그냥 10% 할게요.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현재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볼게요. 이자율 10%. 자, 이 10%. 0.1이죠. 그러니까 지금 퍼센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퍼센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책에 나올 거예요. 보셔야 돼요. 안 되면 저한테 뭐 질문을 따로 하시든가, 문자를 보내시든가. 혹시 전화번호 알려드렸나요? 안 알려드렸나요? 제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뭐 따로 만나자는 뜻은 없으니까. 이렇게 알려드려도 저는 전혀 관계없고요. 법과목 선생님들은 문제가 있어요. 법과목 선생님들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집안의 송사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죠. 제일 접하기 쉬우니까, 컨택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고요. 나중에 합격을 하더라도 별로 저한테는 전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실무를 하다가도 법과목 선생님들은 질문할 거리가 많이 생겨요. 중개 일을 하다 보면은 생겨요. 근데 저한테는 별로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심하고 알려드립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민법 교수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만 저한테 전화합니다. 아무튼, 자, 퍼센트는 꼭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0.1이에요, 0.1. 10%는 0.1. 그럼 이제 10%가 할증이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가면은. 그럼 10%가 할증하면은 110이 되겠죠. 그 110이 10%를 계산해서 더하기를 해도 되고요. 10%를 계산해서 더하기를 해도 되고요. 곱하기 1 플러스 0.1 해요. 여기서 1은 원금을 말하는 거예요. 0.1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 하면은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죠. 분배 법칙을 하면은 100 곱하기 1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금 100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100 곱하기 0.1 하면은 10이 되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더하기 하는 것보다는 곱하기 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1년 뒤에 있는 금액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언제 거도 계산하는가 하면은 2년 후에 거도 계산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것이 원금이 돼요, 또. 이것이 원금이 돼서 여기서 10%가 또 할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10%를 계산해서 더하면 11이죠. 그 11을 더하는 거나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나 다시 1.1에 이제 1.1로 씁니다. 다시 한번 1.1을 곱하면 여기는 121이 돼요. 이런 식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하면은 10% 계산해서 더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을 곱해 오나요?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돼요. 몇 번을 곱해 와야 돼요? 10년 후니까
1년 후에 올 때는 한 번 곱해서 왔죠. 2년 후에 올 때는 여기는 두 번 곱해서 왔죠. 어디에서부터? 100에서부터. 100에서부터 처음 출발하는 100에서부터 한 번 곱하면 1년 후가 되고요. 한 번 곱하면 1년 후, 두 번 곱하면 2년 후, 세 번 곱하면 몇 번 곱해야 된다고요? 10번 곱해야 된다고요. 어디에다가? 처음 100에다가. 맞나요? 자, 그거는 이렇게 칸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때까지 이게 몇 칸이란 얘기예요? 10칸이라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이자가 한 번씩 붙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100, 110, 120, 130, 140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100, 110, 121, 133.1 이런 식으로 가요. 그거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복리 계산이라고 그래요. 복리. 예, 그 대응하는 개념을 달리 계산해요. 달리. 우리는 뭐를 전조로 해서 계산해요? 복리 계산을 전조로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직접 계산하게 하지 않고요. 몇 번 곱한다? 1.1에 10제곱. 자, 이렇게 표시하는 1.1에 10제곱. 요 지수의 의미가 뭔가 이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를 1.1 곱하기 10 하면 또 난리 나는 겁니다. 1.1을 몇 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1.1을 10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까지 10번이라는 10번. 예, 그러니까 오래되면 이런 것도 다 까먹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렇게 까먹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숫자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10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숫자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에서 알려줘요. 알려준다고요. 친절하게 계산해서 알려준다고요. 1.1의 10제곱은 약 2.594다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100 곱하기 2.594만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숫자를 알려주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계산기는 쌀집 계산기예요. 커다란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에요. 공학용 계산기만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쌀집 계산기는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 곱하기 1.1은 해놓고 1.21 나왔죠? 여기에다 다시 곱하기 1.1은 해서 1.331 나와요. 여기서 다시 곱하기 1.1은 하면 1.4641 나와요. 다시 곱하기 1.1은 하면은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제. 하다 보면은 몇 번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에서 알려줘야지, 이거를. 알려줘야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기 100에다가 2.594를 곱하면은 10년 후의 금액이 계산된다라는 것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뭐를 전제한다? 복리 계산을 전제한다. 자,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반복해서 1.1을 계속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증하는 요령이에요, 할증. 자, 할증하는 요령이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1년 후의 값이 현재 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1년 후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가 될까요? 할 때, 또는 1년 후에 110만 원이 현재 얼마가 될까요? 할 때는, 이때는 나누기를 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110만 원짜리가, 110만 원짜리 냉장고가 10% 할인된다? 그럼 주문해서 얼마 꺼내요? 110만 원짜리 냉장고 10% 할인한다 그러면 얼마 꺼낼 거예요?
9만 원 꺼내겠죠? 99만 원 꺼내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할인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110만 원 10% 할인하면은 99만 원 이렇게 하면은 원래 여기서는 100만 원이던 것이 10% 할증해서 110만 원이 됐다면 10% 할인해서 100만 원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할증할 때는 할증률이 되지만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되어요. 이게 똑같은 이자율이. 그럼 10% 할증했으면 10% 할인해서 똑같은 숫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할인하듯이 하면 숫자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쪽으로 올 때는 뭘 했으니까? 곱하기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나누기를 해요. 나누기 1.1을 하면은 딱 100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은 총 몇 번을 나누게 하라는 얘기예요? 10번을 나누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28회 지난 한 달 전에 시험. 그러고 보니 딱 한 달 전이죠. 딱 한 달 전에 시험에서는 5년 후에 금액이 나왔어요. 5년 후에 1억이 말이에요. 5년 후에.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요 정도는. 이거는 나누기 몇 번 하는 거예요? 네, 나누기 5번. 네, 요 정도는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1 나누기 5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또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사실은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사실은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원칙은 쌀집 계산기인데,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가시면 맨 뒤에 보면은 리셋 버튼이 있어요. 리셋 버튼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 계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계산기 같은 거 있으면 뒷면에 이렇게 점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뾰족한 걸로 눌러버리면 이제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못 들고 가게 하는 이유 중에 이제 저장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공식 같은 거 저장해 놓고 혹시 부정행위 할까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셋을 해버리면 초기화가 돼버리니까 괜찮거든요. 그런 계산기 들고 가면은 이런 거는 간단하죠. 근데 이게 5%가 나왔어요. 원래 5%. 5%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1.05의 5제곱 이렇게 해야 돼요. 1.05의 5제곱. 됐나요? 몇 번 나누기 해도 되고요. 1.05를 5번 나누기 해도 되고. 됐나요? 그러니까 총 몇 번에 이게 총 5번. 이게. 한 번만 나누기 하면 여기 올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나누기 하고, 또 한 번 나누기 하고, 또 한 번 나누기, 또 한 번 나누기. 이거를 묻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릴까요? 1분 이상 걸릴까요? 1분 안 걸려요. 절대 안 걸려요. 몇 초면 돼, 몇 초. 그러니까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몇이 나오는가? 7,800이, 아닌데, 정답이 7,100 얼마였는데? 7% 해보세요, 7%. 1.07의 5제곱. 정답이 7,100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래나? 예. 그러면은, 이걸 1.07의 5제곱으로 해야 되죠. 그래도 안 나오나요? 얼마 나와요? 한번 해보십시오. 1억 나누기 1.07의 5제곱. 몇 나와요? 지금 혹시 이 지수 계산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계속 5번 나누기? 예? 7,100. 7,100. 7%인가 보네, 7%. 7%로 5년 할인하면 7,120 얼마요? 98만. 이렇게. 그러니까 약 10만 단위 이하는 버리라 그랬거든요. 반올림인가? 그럼 10만 단위를 버려버리면은 약 7,1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아무튼,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꾸거나,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를
할증한다 하고요. 하나를 할인한다 그래요. 어떤 게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할증하는 게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하는 거예요. 곱셈. 요게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뭐 한다? 나눗셈 하는 거예요. 나눗셈. 나누기 한다, 곱하기 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 되면은 이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이렇게 그 시간이 급할 때는 그냥 대략 근사치로 찍는 방법도 있어요. 시간이 급할 때는 근사치로 찍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할 때까지 해 보시고요. 안 되면 찍어야지 어떻게. 찍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자, 이게 기간이 한 해일 때는 이렇지만 여러 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다 지수를 쓴다 그랬죠? 기간이 n년이다. 그럼 여기 n제곱하고 이렇게 n제곱 이렇게 해서 나누기 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는 10%가 많이 나와요. 10%.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뭐 7%, 5%도 이제 조금은 더 나오는 편인데 아예 이 정도는 외우고 계세요. 그냥 1.1, 1.1의 제곱, 1.1의 세제곱 이 정도는 외우세요. 그냥 1.1은 그냥 1.1이지만 1.1의 제곱은 1.21, 1.1의 세제곱은 1.331 이 정도는 그냥 외우고 계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1.1이죠. 1.21은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맨 끝에 1이 있는 거는 똑같아요. 1111이라고 1111 이렇게 내려가요. 더하면 몇이에요? 더하면 그래서 1.331이에요. 맨 끝에 1이 있는 건 똑같아요. 요 더하면 몇이에요? 요 더하면 그래서 1.4641이에요. 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파스칼 삼각형.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책에 다 있어요. 본문에 있지 않고 단원 끝나기 쉬어가기 뭐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서 학생들이 잘 안 보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게 이제 일시불의 내가계수 공식이라 그러고요. 요거를 일시불의 현가계수 공식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미래 가치를 구할 때도 있고요. 현재 가치를 구할 때도 있거든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지금 방금 어떤 금액이 일정 기간 후에 얼마하고 같은 금액일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이거 얼마하고 같을까요? 원래 시험이 이거 나온 거래요. 원래 시험이. 됐나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두 번이 나왔어요. 그 두 번은 요 지금 밑에 쓰는 게 나온 거예요.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도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불입되는 금액에 미래 원리금 합계를 물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원래는 아주 쉽게 물은 거죠. 자, 이렇게 불입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합산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 두 개를 물었었어요. 근데 요거 물은 거 이번에. 쉽게 물은 거예요, 지금. 복잡하겠죠? 자,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산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금액이 만약에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요 금액은 몇 년치 이자가 붙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매년 말이에요. 매년 말.
첫 번째 연도 말, 두 번째 연도 말, 10년째 연도 말 모두 몇 번이에요? 10번이죠. 매번 1억씩 적금을 붓는다 치면은 요거는 몇 년치 이자가 붙어 있어요? 9년치 이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9년치. 칸이 9칸입니다. 매년 말이라 그랬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10년치예요. 근데 매년 말이기 때문에 얘는 9년치 이자가 붙는 거고요. 얘는 8년치 이자가 붙어요. 그럼 얘를 쓰자면 1억 곱하기 1 플러스 10%로 칠게요. 계속 10%. 얘는 9년치. 요 놈은 1억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이렇게 해서 여기 올 거 아니에요. 다 더해서 맨 끝에 거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가 안 붙어요. 이 10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 10개를 다 더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다 이런 거를 공식으로 알 필요 없고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표가 있다 이 뜻이에요. 표. 이런 표가 있어서 표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기간이 있고요. 여기 퍼센트가 있고요. 여기 지금 몇 년이에요? 총 10년이잖아요. 요거는 이자는 9년치 이자 붙지만 기간은 총 10년 기간이죠. 그럼 여기 기간 10년이 있어요. 10년이. 몇 퍼센트요? 10%죠. 지금 10%라고 있잖아요. 그럼 10년 10% 요 위치에 가면은 숫자가 있어요. 요 숫자는 10보다 크게요? 10보다 작게요? 10보다는 크겠죠. 왜냐하면 10번이니까. 원금만 10번이니까. 원금만 10번이면 1억씩 하면 10억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 숫자가 몇이 있는가 하면 15.94가 있어요. 15.94. 믿어주세요, 그냥. 그럼 15.94를 어디에다 곱하기만 하면 돼요? 요 1억에다가 곱하기 15.94 하면은 여기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후에는 15억 9,400만 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상황이 이런 상황인지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요것도 아까 뭘 준다 그랬어요? 2.594 준다 그랬죠? 2.594 준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퍼센트가 10%만 있는 게 아니고 5%도 있고 7%도 있고 다양한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도 다양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금융수학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썼던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이게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부터 이 계산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할 때마다 이거 1 플러스 0.05의 10제곱, 5%의 10년 할 때마다 이거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미리 저거를 다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걸로. 직접 계산해가지고 주판이나 이런 걸 해서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표에 있는 숫자를 갖다 곱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2.594라는 숫자고 2.594라는 숫자가 있는 것도 여기 10년 10%거든요. 맞잖아요. 10년 후에 10%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10년 10%의 위치의 숫자와 이런 경우에 10년 10%의 위치 숫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소리는 얘를 나타내는 표가 있고 얘를 나타내는 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표가 각각 달라요. 그럼 그 표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상황을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표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제 그 표의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런 경우에 이 2.594는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일시불의 내가계수표, 미래가치계수표 그래요.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 그래요. 일시불의 내가계수표. 한 번이죠. 한 번이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이 값을 찾으려면 어떤 표에 가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표에 가서 기간은 몇 년? 기간은 10년, 퍼센트는 몇 퍼센트? 10%. 요 숫자를 찾으면 뭐가 있다고요? 2.594가 있으니까 이 숫자를 어디에 곱하라? 요 1에다가 2.594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이 뜻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는 이 표는 똑같은 10년 10%죠. 똑같은 10년 10%인데 상황이 여기는 한 번이지만 여기는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계속 불입되고 있죠. 이렇게 불입되는 거를 연금 형식으로 불입된다 그래요. 연금. 요거는 일시불. 요건 뭐라고요? 연금. 그럼 연금의 무슨 가치? 미래가치계수표에서 찾으면 돼요. 됐나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표 몇 년? 10년 몇 퍼센트? 10%에 가면은 이제는 이 숫자가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15.94가 있다고. 15.94. 요 지금 방금 2.594인데 여기는 15.94죠. 요 594가 일치하죠. 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공식 과정에서 빼기 1이라는 게 있어서 요 뒤에 숫자는 같아요. 15.94, 2.594 이렇게. 아무튼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표의 이름을 여러분이 붙여보세요. 일시불에 현재 가치라고 붙이면 되겠죠. 현재 가치 계수표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요게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가 될까요? 하면은 직접 계산하려면은 몇 번 나누기 하는 거지만 10번 나누기 하지만 요 표에서 찾으면은 몇 년, 10년, 몇 퍼센트, 10% 가서 찾으면 여기 숫자가 뭐가 있냐? 0.3855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곱하면 돼요. 1에다가. 그럼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 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3,855만 원 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10년 후에 1억이 현재 3,855만 원. 그냥 10% 할인하는 건 엄청나게 많이 할인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1억이 지금 4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럼 20년 후에 1억은 지금 얼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40%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1,60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지나오면은 40%도 안 되고 그게 다시 또 40%가 안 되니까 20년 후에 1억이 지금 돈으로 1,600이 안 돼요. 할인율 10%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이 할인이 10%라는 게. 자,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름 붙여보세요. 뭐라고 이름 붙여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표에서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자, 이게 10년 10%라면 원금이 불입되는 거는 총 몇 회예요? 10회, 10번이죠. 그럼 원금만 다 합하면 10억이죠. 근데 얘는 10억보다는 금액이 이쪽으로 가니까 적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숫자는 요런 연금의 평가계수표에서 가서 찾으면 6.145가 나와요. 6.145. 그래서 약 6억 1,450만 원.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됐는데 매년 말 1억씩 주겠다라는 복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 번에 주세요 라고 할 때 10%로 할인한다면 지금 한 번에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6억 1,450만 원 받는다는 얘기고, 다음에 이거 지금 매년 말 1억씩 10번 주는 복권인데 나 이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한꺼번에 찾을게요. 10%로 할증이 되면은 10년 후에 받는 돈이 15억 9,4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이거를 이런 공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구별만 되면 돼요. 이게 일시불이다, 연금이다. 구별되죠? 구별되죠? 그리고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다.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다. 맞죠? 현재가치를 구하는 거다. 현재가치를 구하는 거다. 이거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됐죠? 자, 오늘은 요 네 가지만 할 거예요. 원래 11월, 12월 과정에는 요 네 가지만 해요. 나머지 총 6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2가지까지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는데 어떤 애가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애가 아니에요. 한 20대는 된 것 같은데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를 많이 타고 있는지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소리를 꽥 지르니까 사람들 다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혼자 중얼거리면서 좀 정신세계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다들 그 근처 못 가고 차는 복잡한데 그래봤자 근처죠. 아무튼 자 이제 뭐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치는가 하면은 요 네 가지만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현금 수지 측정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돼요. 자 80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80쪽에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돼 있죠. 예? 공식만 외우고 이제 마칠 거예요. 그 현금 수지 측정, 수지가 뭐예요? 수지가. 수는 들어오는 거, 지는 나가는 거, 수익과 지출을 줄여서 수지 하죠. 그죠? 당연한 듯 이렇게 봤던 단어들도 이렇게 또 들으면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죠. 자, 현금 수지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업 수지가 있고요. 하나는 지분 복귀액 계산 그래요. 영업수지 계산 요거는 소득 이득과 관련되고요. 오늘 앞에서 나왔죠? 요거는 자본 이득과 관련돼요. 소득 이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게 뭐 크게 기대를 하면서 질문하지는 않아요. 요거 임대료라 그랬죠, 임대료. 요거는 시세 차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자본 이득은 언제 계산하겠어요? 팔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계산하는 거예요. 5년간 운영하든 10년간 운영하든 한 번 계산하는 거고, 영업수지 계산은 매년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해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지금 오늘 요거 이제 외우고 마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룸 주택이 있어요. 그 원룸 주택에서 발생하는 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또 들어온 돈에서 마지막에 내가 얼마 남느냐, 요거 계산하는 요 흐름을 계산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 계산이다 이렇게 계산해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캐시플로우 그래요. 자,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100% 임대된다면 들어올 수 있는 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20칸인데 한 칸당 1년에 500만 원씩 들어와요. 1년에 500. 20칸인데. 그러면 다 임대되면 얼마예요? 1억이죠.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능총소득 그래요. 또는 가능조소득 그래요. 조소득, 총소득. 같은 의미예요. 요게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그래요. 임대료가 얼마? 500에 임대 단위수는 20칸 얼마? 1억. 자, 요게 뭐라고요? 가능총소득이에요. 근데 이만큼이 정말로 나한테 발생할까요? 그럼 보장이 있나요? 뭐 때문에요? 공실이 있을 수 있죠. 또 임대료를 안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손에 잡는 돈은 1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내가 손에 잡는 돈을 유효총소득이라 그래요. 왜 유효라는 말 쓰는지 감이 오시죠? 감이 오나요? 이만큼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유효라는 거는 내가 일단 손에 쥐는 돈,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 9천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이 9천만 원이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공실이라든가 돈 안 내는 사람 이렇게 하죠. 시험에는 돈 안 내는 사람 이렇게 안 나오고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라 그래요.
또는 대손충당금 그래요. 손실. 대손충당금. 됐죠? 손실 발생한 손실. 방은 찾는데 손실. 근데 기타 소득은 또 해요. 잡수입 같은 거. 자판기 수입, 주차장 수입. 이런 잡수입은 더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손에 잡는 돈이 나오죠? 됐나요? 이거 다 내 거예요? 아니죠. 일단 손에는 잡았죠?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구경은 해봤잖아요. 구경은 해봤는데 모든 계산이 다 그래요. 우리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든 삼성전자같이 대기업이든 빼는 단계는 세 단계로 뺍니다. 모든 업체가 세 단계로 빼요. 제일 먼저 빼는 게 바로 경비예요. 경비. 경비를 빼지 않고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죠. 직원 월급을 주거나 무슨 월세를 내거나 임대료 전화요금 무슨 요금 이런 각종 비용을 지불을 해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빼는 게 경비예요. 그 다음이 뭔가 하면은 빌린 돈 갚는 거예요. 경비가 충당이 돼야 빚을 갚을 수가 있거든요. 경비도 못 갚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는 빚 못 갚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순서가 그래, 순서가. 제일 먼저 뭐부터? 경비부터 빼고요. 그 다음에는 빚을 갚아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도 남는 게 있다면 내가 이제 뭔가가 수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뭐도 내야 돼요? 세금도 내야죠. 항상 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업체를 운영하든 뭐든 어떤 사업체든 항상 세 가지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뭐 빼고?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이 순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럼 끝이에요. 그럼 순서대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경비를 빼면은 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 순수익. 순영업소득. 순운영. 순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빼는 거죠. 이걸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순영업소득. 또는 순운영소득 그래요. 뭘 빼고?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을 갚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죠. 두 가지가 더 남았잖아요. 맨 끝에 세금을 내고 난 거를 세후 현금 수지라 그래요. 세금까지 다 내면은 이게 마지막이 되겠죠. 세후. 그럼 그 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전이라고 해요. 세전. 세전 현금 수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경비 빼고 순영업 소득이 7천이라면 이 말이에요. 이제 뭐를 갚아야 된다고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고 그다음에 세금 내야 돼요. 자, 여기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 경비라 그래요. 운영 경비. 경비 한 2천 뺐다고 치고요. 자, 여기에 뭐를 갚는다고요? 빚을 갚는다고요. 빚. 자, 지금은 빚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중에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결국은 부채 서비스액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표현상으로는 시험 칠 때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쉽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비 빼고 빚 갚고 뭐 내고? 세금 내고. 여기서의 세금은 영업소득세예요. 영업소득이 발생해야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적자 보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여기 적자 보면 세금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일단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손에 잡는 것부터 출발하세요. 이거는 이제 계산상 머릿속으로 계산상 들어오는 돈이니까 일단 내 손에 잡는 돈, 유효에서부터 내가 구경한 돈에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순서대로 순, 전, 후 이렇게 해요. 일단 내가 손에 잡은 돈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순서대로 순, 전, 후 됐나요? 순서대로 순, 전, 후죠. 그러니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요 세 가지 순서대로 순, 전, 후가 된다고요. 경비 빼고 나서는 순이 되는 거고요. 빚 갚고 나서는 전이 되는 거고 세금 내고 나서는 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매치를 잘 시키라고요.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순서대로 순, 전, 후 순서대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됐나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유효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의 차이는 그는 공실이라든가
대손 충당금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이나 기타 소득.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부터는 세 가지. 제일 먼저 뭐부터 빼야 운영이 된다고요? 경비부터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니까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에 세금 내야 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이죠. 그래야 내가 지금 뭔가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금 못 내는 상황이라면 지금 뭔가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저도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한 1억 정도 세금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경비 빼고, 다음 뭐라고요?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순영업소득, 빚 갚고 세전 현금 수지, 세금 내고 세후 현금 수지. 됐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브리핑할 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수익성 부동산 브리핑할 때는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오는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분석 기법은 남겨놓은 상태예요. 투자론에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금융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오늘 한 거는 투자론에 들어와서는 지렛대 효과 했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거. 다른 사람 돈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했죠. 위험이라는 거는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거. 크기를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 수익이라는 것은 가중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됐나요? 가중치를 더한 가중평균. 가중치를 이제 곱해서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의 유형의 사금법인유 이런 거 했고, 몇 가지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익률의 종류에는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같은가요? 요거는 객관적 수익률이고, 주관적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요. 요구 수익률보다 예상 수익률이 더 커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투자하는 거예요. 됐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과 분산의 크기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거, 분산이 작은 거 선택하고,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거, 평균이 큰 거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거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건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위험과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줄일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구성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같이 와서 할증하는 경우가 있고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했어요. 일시불을 할증하느냐? 그러면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가 필요하고요. 연금 형식으로 지불되는 것을 할증하면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표가 필요해요. 일시불을 현재가치로 바꿀 때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필요해요. 연금의 형식으로 불입되는 것을 현재가치로 바꿀 때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표가 필요한지 알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금 수지 측정한 거예요. 가유 순전후, 가능총소득이 처음이고요. 유효에서부터 순전후 내려가는 거예요. 가유 순전후에 5가지를 다 얘기하면,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유효에서부터 출발해서 3단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자, 이렇게 순서대로.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